Missing your body, missing your eyes, I'm missing the way you look at me. Well, you never love me, you never love me. What do you break my in peace? And I cry for your love, and I'm hearing your voice calling me one more time. I'll never call your phone, baby. Oh, baby. I will never call. 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오늘 또 볼 거는요, 상가를 분양받았어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상가가 아니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진짜 번듯하고 이렇게 좀 깨끗하고 좋은, 그러니까 나름대로 뭐 10평짜리 그럼 10평이 다 쓸 수 있는 공간인 줄 알았는데 이제 입주자 사전 확인하는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이게 내가 생각했던 상가가 아니에요. 특히 어떤 거냐면 상가 안에 기둥이 있네, 여기 가운데. 그러니까 이렇게 한 평짜리, 한 5평짜리 상가를 얻었는데 요즘에 상가 엄청 비싸잖아요. 조그맣거든. 5평, 7평,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기둥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생각했던 게 현장고가 좀 낮아요, 생각보다. 이거 내가 봤던 것보다 너무 낮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둥이 있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좀 지상층보다 좀 낮게 들어가 있다고 문제를 삼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좌우간 천장고가 낮다. 그 다음에 기둥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드라이 에어리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지하층의 채광이라든지 그 환기라든지 방습을 위해서 이렇게 뚫어놓은 공간들인데 그게 이제 드라이 에어리어가 위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거 뺀 그 환기구 같은 것들이 그게 보인다. 상가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 드라이 에어리어가 보여서 상가 내부를 잘 확인할 수 없다. 뭐 이런 문제를 삼은 거예요. 나 사기당했어. 나한테 이런 거 고지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계약도 전부 취소하고 분양대금 다 돌려줘. 이런 소송들이 걸린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소송이 한 14명 정도가 들어왔는데 무려 소송 금액이 한 70억가량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지 않아요. 지금 액수가. 근데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 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선분양 후시공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정말 독특하게 이 아파트도 그렇고 상가도 분양하는 형태가 다르거든요. 외국하고는 다른 게 원래는 기본적으로 건물을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보고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지은 집인데 여기 사세요. 그러면 와서 이 상가 마음에 드네. 이거 좀 깎아주세요. 아, 여긴 좀 하자가 있네. 기둥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나 이거 지금 금액을 좀 깎아야 되겠어. 뭐 이렇게 협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팜플렛만 보고 하는 거야. 분양 팜플렛. 그 다음에 또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모형도만 보고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들어와 보니까 달라. 내가 생각했던 거랑. 이런 경우가 계속 많이 발생해요. 이게 선분양, 후시공이라는, 그리고 먼저 분양하고 나중에 시공하는 그런 어떤 우리 건축 그 환경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좌우간 문제가 되는 건, 야, 이거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 기둥, 그 다음에 천장, 드라이어리어, 이거 다르다. 이런 소송이 어떻게 됐겠느냐. 근데 이게 케이스마다 다르게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어느 판결에서는 이거 고지 의무 위반이다라고 한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아니다라고 한 것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직접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 원고 주장이 뭐냐면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점포 내부 기둥이 있다. 그 다음에 점포 외부에 드라이 에어리가 존재한다. 층고가 낮다. 그 다음에 나는 몰랐는데 상가 외부 화단하고 계단이 존재한다.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기망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형사사건에서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과 민사사건에서 기망이라고 하는 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사기와 비슷하게 기망행위가 돼서 취소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설령 기망, 그러니까 기망에 의한 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불법행위다, 불법행위. 근데 같은 고지 의무 위반이에요, 사실은.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 이 원고들이 이렇게 구한 거야. 근데 어떻게 생겼냐? 이게 점포예요. 여기 보면. 여기 드라이어리어 이 상가들이 앞에 쭉 있잖아요. 여기 아파트가 있고, 이 상가들이 이제 문제인데, 그 건물이 이렇게 내부에 기둥이 이렇게 있었던 거야. 실제로 가보니까 점포 내부에 이런 큰 기둥들이 2개가 나 있었어요, 여기는 지금 외부에 이렇게 드라이에어리어라고 해서 환기를 위해서 뽑아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여기 보인다는 거지. 사람들이 지나다니거나 외부에서 볼 때. 이것 때문에 상가의 가치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런 건 나한테 알려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층고가 그리고 또 생각보다 낮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계단이 존재한다.
이런 부분들 갖고 그러니까 계단이 이렇게 존재하니까 여기 들어갔잖아. 여기는 괜찮은데 내려와서 가야 되는 그 상가가 보이니까 그만큼 가치가 접근성이 떨어진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도 이게 분양 팜플렛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모형도 조감도에도 이렇게 돼 있었어. 근데 과연 이것만 갖고 되겠느냐. 그 도면에 이렇게 보면 까만 점, 네모 박스 이렇게 쳐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정도만 갖고 이게 과연 그 알 수 있겠느냐, 이 기둥의 존재를.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그 굉장히 다툼이 많았던 사건이거든요. 근데 저는 뭐 이 사건에서는 우리가 피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문회사기 때문에 그 사건을 했었는데 피고 측은 다 고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했던 건 야, 이거 고지 의무를 할 대상이 아니다. 계약할 때 모든 걸 다 고지하느냐? 층고가 낮다는 거, 그 다음에 드라이어리가 존재한다는 거, 계단이 있다는 거, 이것까지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냐. 그 다음에 기둥은 다 고지했다. 다 도면에도 알려주고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분양계약서를 한번 들어가서 보면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유의사항 해가지고 본 건축물은 대지 레벨 차이로 인해서 위치별로 인접한 호실과 바닥 높이와 층고가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층고가 다를 수 있다. 그 다음에 인접한 호실과 바닥 높이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걸 다 얘기했던 거예요. 아까 얘기한 화단이나 계단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층고가 다를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본 건축물은 철근 콘크리트로 시공되었고 벽체가 설치되어 있으니 확인해라. 그 다음에 드라이 에어리어가 있어서 소음 진동 발생할 수 있다. 이거 그러니까 드라이 에어리어 설치해서 환기를 시키려고 이제 그 가동시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환풍기 같은 것들을 그래서 인지하라.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드라이어리가 있는 곳 위치는 이렇게 썼어요. 메토, 1-메토 이렇게 쭉. 그리고 여기에 약관법에 따른 계약조항을 자세히 읽고 자필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확인하였다 이렇게 썼어. 근데 이제 문제는 항상 이분들은 안 봤다 그래요. 우리도 은행에서 가끔 대출 받거나 할 때 여기 쓰세요 그럼 확인하였습니다 읽고 봤습니다 이렇게 쓰잖아. 근데 실제로 그렇게 안 읽고 쓰면 안 돼요. 다 알고 뭐 자기가 써야 되는데 이분들도 본인들은 그렇게 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억울할 수도 있어. 왜냐면 생각보다 큰 거예요. 가운데 갑자기 기둥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겠냐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들은 나름대로 우리 쪽 시행사에서 이 시행사에서는 충분히 알려준다고 알려준 거예요. 아까 그 분양계약서에 이렇게 쓰기도 했고 또 하나는 그 도면에다가 전부 표기를 까맣게 했어요. 기둥의 표시를. 그리고 브리핑 간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안내 책자 같은 데다 같이 끼워서 그런 그 기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거기에다 조감도에다가도 나름대로 거의 굉장히 정확하게 그 기둥의 위치를 갖다가 표시를 했어요. 근데 자세히 안 본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행사에서 알 수 있는 것들은 계속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분양가를 똑같은 상가라고 해서 1층 상가라고 해서 같은 금액을 책정한 게 아니에요. 금액 차이를 달리해서 기둥이 존재하는 곳, 기둥이 존재하지 않는 곳, 그래서 A부터 뭐 그 D 등급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금액을 분양가액을 달리 책정했다는 게 또 중요했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재산권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사정, 그 다음에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이거는 당연히 경험칙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지하는 것이 맞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 정도까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에 위험을 줄 정도가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 고지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상대방이 고지 의무 대상이 되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거나 이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또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고지 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두 가지야. 그러니까 하나는 고지 의무 대상이 되는 정도로 중요한 거냐,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알려줄 게 아니라 누구나 알 수 있는 거면 고지 안 해도 된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본 거예요. 고지 의무가 알려준다는 의무인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의무예요. 그래서 법원이 판단한 걸 보면 점포 내부 기둥에 대해서 봤어요. 기둥에 대해서는 모집 공고에 기둥 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법원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모형도 등에 보면 나름대로 비교적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계약서 말미에도 충분히 그 내용을 듣고 이해했다라고 적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분양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등해서 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둥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고지 의무의 대상이라는 거야. 이거는 그 면적에도 관계되고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까 두 단계라 그랬잖아. 고지 의무 대상은 된다. 하지만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알려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망했다고, 그러니까 고지 의무 위반으로 취소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단계를 다 통과한 거죠. 그 다음에 드라이 에어리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다 알려줬다. 그 다음에 정확하게 표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갖고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층고 부분은 지금 건축법에 따르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실의 반자 높이가 2.1m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규정은 있는데 지금 이 점퍼는 전부 다 2.4에서 3.6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점퍼 이용에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반자 높이가 뭐냐면요. 지금 요 바닥, 그러니까 바닥에서 저 천장까지 그거를 반자 높이라 그래.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장까지의 높이를 천장고라고 하고 그거를 반자 높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우리 건축법에는 2.1m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게 천장고가 인테리어를 하면서 위를 이렇게 약간 좀 막은 건데요. 원래 그 천장고는 지금 여기서도 한 2.5, 2.6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 아파트인 것보다 좀 낮고 오피스는 좀 더 높은 거예요. 근데 이 상가는 더 높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보면 좀 층고가 높으면 개방감이 좀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층고랑은 좀 달라. 층고라고 하는 건 위에 있는 천장 있잖아요. 이걸 떼면 그 위에 구조체가 나와, 벽체가. 거기 높이까지가 천장이에요. 그러니까 층고가 되는 거예요, 층고. 한 건물의 층고가 되는 거고 이 천장까지는 천장고인데 그래서 주장을 했던 게 야 이게 2.1m 넘으면 되는 거지 이걸 반드시 뭐 2.5로 하겠다 6으로 하겠다 계약서에 안 써져 있지 않냐. 그 다음에 니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낮다고 생각하면 천장 떼라. 요즘에는 오픈 콘크리트로 이렇게 콘크리트 철근 구조물 보이게 설치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용하면 되지 않냐. 만약에 필요하면 그 돈까지는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천장 높일 수 있다, 이거. 그리고 안으로 들어서 이 천장만 올리면 되거든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분들은 무조건 고지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법원에서는 건축법에 따르면 2.1m만 높이면 되니까, 이상만 되면 되니까 문제 없다. 그리고 이 정도까지는 고지 의무의 대상은 아니다. 이 천장에까지. 그러니까 층고까지 내가 알려줘야 될 고지 의무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이 법의 위반 사항만 없으면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설령 고지 의무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건 다 알려줬다. 그 다음에 상가 외부의 화단이라든지 계단의 존재 이런 것도 고지 의무까지 있는 건 아니다. 뭐 이것까지 여기 뭐 계단이 여기 있다, 뭐 화단이 있다, 이것까지 고지해 줄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정확하게 얘기 안 했다고 해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 분양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지만 근데 이게 법원에서는 지금 이 동일한 사안에서 다른 판결에서는 고지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소송 분양받으신 분들, 그러니까 상가를 분양받으신 분들이 많이 겪는 문제거든요. 어떤 경우는 승소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질 수 있어요. 거의 동일한 사안인데도. 근데 그거는 물론 변호사가 얼만큼 충실하게 주장하느냐의 문제도 있어. 왜냐면 주장 입증이 어디까지 됐느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한 층고라든지 계단 부분은 고지 의무의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거고 그 기둥이라든지 뭐 드라이 에어리어 이런 부분은 고지 의무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충분히 그러면 설명을 받았느냐를 봐야 되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 우리 구독자들께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좌우간 잘 읽어보세요. 이거 뭐 한두 푼짜리가 아니잖아요. 몇 억짜리 계약을 하는데 왜 그걸 기분에서 뭐 상가 좋다 그러고 막 쓰면 안 된다고. 다 읽어보고 확인해야 돼요. 기둥이 존재하나, 드라이 에어리어가 있나, 이게 높이는 어떻게 되는지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정말 조심해서 계약하시고 내용 꼼꼼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